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종목이 바이오니아인데, 자, 이게 하여튼 바이오니아를 제가 이제 이 지난 그 홍주식 급등주 시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꼭 이렇게 여기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또 떨어질 때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 갖고 계시는데 8만 원대예요.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참 희한하게 또 8만 원대 음봉에 살았는데 여기 너무 꼭대기인데 여기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이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올라간 종목들 항상 이렇게 고점으로 치닫게 되면은 좋다는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고점이란 얘기는 절대 안 해. 좋다는 얘기만 이른 부분에서는 나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으니까 올라갔죠, 당연히.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슬슬 팔아먹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그 올라가는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요. 거래량이 이렇게 쭉 없던 애가 갑자기 벼랑간 거래량에서 빵 터졌어요. 그죠? 이게 딱 봐도 이게 거래량 나온 게 이게 눈으로 확 구분이 되잖아요. 뭐 요만큼 요렇게 더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한 10배쯤 많잖아요. 확 텄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 터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요 날 저점부터 해가지고선 쫙 봐봐요. 고점까지 딱 봤는데 여기 몇 프로 나면 350% 나와요. 350%면은 3배가 넘게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3배가. 그죠? 그것도 이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뭐 9월 2일이니까 이게 뭐야? 딱 2달 걸렸죠. 딱 2달 동안 3배 반 올렸어요. 이러면 되게 많이 오른 거죠. 3배가 물론 2년 걸쳐가지고 쫙 해가지고 3배가 올랐으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2달 만에 3배 올랐어. 그럼 이거는 급등한 거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요런 종목은 5일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지금 보면 5일선을 타고 가네. 근데 5일선 왔네. 그리고 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점인 애들은 5일선에서 사는 게 아니고 최소 엔벨롭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땡큐예요. 그래서 이게 급등한 종목들 엔벨롭에 오잖아요. 그런 반등이 단기 반등이 짱짱하게 쫙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오니아가 엔벨롭 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어쨌든 물려있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꼭대기 사지 말라고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고 이 고점에서 그나마 이제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쭉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등을 21선을 지지하는 이러한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반등이 한 번은 나와요. 네, 나오는데 84,000원까지 나올지 딱 이제 왜냐면 5일선을 그동안 지지를 하던 애였으니까 5일선이 깨지면 5일선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아시죠? 이 지지를 받던 게 깨지면 뭘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 그죠? 그 저항이 바뀌면 여기 올라오면 5일선 정도 맞으면 5일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5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의 어떤 원리상 이런 걸로 딱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5일선을 타고 갔으니까 5일선을 깼으면은 5일선 맞으면 이제 저항대다. 이것이 이제 주식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5일선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물론 강력하게 빵 쳐가지고 84,000원까지 오면은 감사합니다인데 예, 84,000원까지 안 오고 5일선까지 와가지고 저항이 되면 그나마 이 마이너스가 줄어드니까 이때는 얼른 이 비중을 줄이고 내가 이걸 꼭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 한번 딱 떨어져서 엠벨이나 중심선 부분까지 한번 팍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한 3일 만에 확 30% 떨어졌다. 그런 자리에서 잡으세요. 그러면 예, 손실 난 거 복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딱 복구하는 것까지도 싹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이제 이때 쭉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이 고점 부분에서 다들 이제 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단가가 24,300원. 또 어떤 분은 또 23,800원. 다 이 부분이에요. 23,000원대에서 24,000원대. 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대로 지난 여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갖고 있다가 최근에 획 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문의들을 이제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엠벨을 찍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긴 줬어요. 확실히 엠벨 찍으면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반등 나왔으니까 또 떨어지고 반등 나왔으니까 또 떨어질 것인지 그것이죠. 그게 되려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전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어요. 그쪽 보니까 개인들만 죄장창 사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1선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거 갖고서는 반등의 실마리는 되지는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LG 디스플레이는 21선을 깨진 이후로 21선을 타고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4,000원대까지 반등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 한참 조정 기간을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21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주 안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1선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61선까지 보는 거고, 많이 올라오면 이제 또 이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21선 돌파 여부에 딸려 있는데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이 좀 이제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즉 21,000원대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요. 그러지 못하고 21선을 맞고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이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등을 좀 줬을 때에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면 요것을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네요. 보니까 추세 전환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고, 올리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요 부분까지 보는 거고, 자, 못 올리면은 이제 다시 엠벨 찍고 반등 나오고 엠벨 찍고 반등 나오고 이제 요렇게까지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걸 보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딱 잡고선 올라가면은 반등 시에 이 비중 축소, 떨어지면은 다시 반등을 이제 기다려서 21선 돌파하는가, 요거를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 생활 건강입니다. 자, LG 생활 건강. 아, 이건 진짜 이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죠. 100만 원 넘는 주식이 몇 개 없는데, 사실 이 종목은 크게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때 최근에 지난 이제 6월 달 들어서 한번 반짝하고선 이게 오른 적이 있어요. 이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가가 167만.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급락이 확 뚝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지금 이 자리는 481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제 나오는데, 얘는요, 한 보면은 이 횡보를 했다 그러면 보통 한 서너 달쯤 걸려요. 서너 달쯤 걸려야 한번 오르고, 이 또 한참 또 이 조정을 보여야 또 한번 오르고, 이 박스권도 상당히 길고요. 주식적인 입장에서 이 등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반짝하고 올랐는데 또 반짝하고 떨어져요. 이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움직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481선은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횡보가 한참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자, 기간이 좀 한참 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처음부터 LG 생활건강을 선택해서 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아주 이렇게 빠르게 매매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기다린다기보다도 지금 보유죠. 지금 여기서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지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또 맞아야겠죠. 아주 장기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LG생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참 후에 이제 160만 원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보유 입장에서는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매도하려고 그러면 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축소해라,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홍주식에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지난 상반기 때 1월달, 2월달부터 해서 현대미포조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삼성중공업은 사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우상향으로 쭉 뻗어가는 게 아니고 패턴이 현대미포나 이 한국조선해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
조선주가 좋다고 하니까 삼성중공업이 그전에는 또 이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때였죠. 한번 헷가닥한 게, 보면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에 현대미포가 날아갈 때, 쫙 이렇게 갈 때 이 종목은 안 갔습니다. 딱 3월달에만 한번 오르고 4월달 내내 안 갔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갈 애가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지 혼자 못 간다는 것은 얘 혼자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서 뚝 떨어졌죠. 자,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이때 사신 것 같아요. 7,500원대에. 7,520원이 이 매수가다라고 하시는데, 갈 때 다 같이 가는 줄 알고 이제 샀는데 얘만 이제 안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자, 이때 조금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갭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선 떨어졌죠. 갭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죠? 이걸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갭을요, 주식은 메꾸려는, 채우려는 이 성질이 있습니다. 메꾸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던 게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지고선 그 떨어진 폭만큼 다 메꿨습니다. 그쵸? 이 폭을 다 올라와서 이렇게 메꿨어요. 그러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이 나빠서 끝이다, 그 뜻이 아니라, 일단 주가적인 면에서 이걸 채웠기 때문에 얘가 할 일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정 기간으로 들어섭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지난 상반기 때 급등한 이후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게 보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잠깐 이제 거래 정지 갔다가 감자 해가지고 또 엔벨롭 오고 또 반등 나오고, 자, 이게 지금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81선 부분까지 이제 반등을 딱 주고선 6,200원대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전고점 정도요, 이 박스권, 자, 이 매물대가 있는 이 부분까지 한번 쫙 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 아니면 이제 아예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때 이제 7,520원까지는 바로 오지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7,520원 요때 한번 왔을 때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의 찬스였는데, 자, 그거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조정받고 좀 반등이 다시 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올라오는 거 보면서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손실이 줄어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 좀 반등의 소지가 있는 게, 외국인이 쭉 들어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횡보하는 요 조정 기간 있죠. 요 조정 기간 한 2주 동안 엠벨 찍고 반등 나와서 요 횡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이 쭉 들어와 줬다. 자, 요게 그나마 한번 반등을 뿅 하고선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한번 이제 이 481선 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카드입니다. 자, 이 삼성카드는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참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카드인데, 이 지금 매수가가 이게 지금 35,100원이네요. 네, 35,100원에 이제 사셨다는데, 35,000원대를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가 해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참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괜찮은데, 자,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의 돌파를 언제 할지, 자, 이것은 이제 언제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도 지금 뭐 그냥 사고 팔고, 조금 사가지고 올리면은 또 조금 사가지고 올리면 또 팔고, 또 좀 사고 팔고,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거나 손실될 부분은 아니지만 수익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 좀 살짝 또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이 수익적인 면에서 좋은 우량주들도 많죠. 자, 그래서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 한 35,000원권 로 살짝 반등이 나오면은, 이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혹 36,000원 돌파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막 계속 쭉쭉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폭이 좀 작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폭이 계속 그래요. 그 정도 폭이에요. 자, 그래서 올라갔을 때에 이제 비중 축소, 그러니까 일단 본전이라도 되면 비중 축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뭐 크게 지금 하락하거나 뭐 크게 떨어질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인 면이 뭐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좀 기관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반등이 조금 나요. 근데 움직이는 폭이 워낙 이 바운드가 작아가지고 예, 수익이 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예, 나지 않을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탄력적이 좀 좋은 대형주, 우량주들도 있으니까 종목 교체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이렇게 어려우신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하나씩 지금 봐드리고 있고 이들 종목 외에도 또 개별적인 종목들 또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